오늘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호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식 호흡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영상 한 편으로는 끝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호흡은 아주 차근차근히 그야말로 이해를 저 밑바닥서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연주 좀 한다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호흡을 잘 구사를 하는데 이걸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한 가지는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이유가 이유 중 하나죠. 저도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레슨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왔거든요.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내린 결론은 수박 겉핥기가 많다.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수박 겉핥기식이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 레슨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는 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키고자, 많이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량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은 게, 뭔가를 하나 배우는데 쉬운 건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가용이나 버스나 기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가서도 배우려고 하는 열정들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 헤드폰으로 이런 어떤 설명을 듣는다는 게 지금 시대적인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 어떤 레슨 영상에 대한 분량이 조금 길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영상 하나에 10분이 넘으면은 구독률이 안 나온다, 시청률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처음서부터 구독자 수를 늘린다든지 어떤 시청률을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차피 제 채널은 정말 그동안 이 목마르셨던 분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시간 3, 40분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편안하게 그래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렇게 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웬 사람 이름을 제가 하나 써놨죠. 캐롤 던 라인하르트. 네, 캐롤 던 라인하르트.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라인하르트라는 칭호로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의 선생님이세요. 제 선생님. 저도 스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여성이에요. 여자분이세요. 그러니까 제 선생님은 여성이셨고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된 게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에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5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아마 2, 3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올해.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82, 3세 정도 되셨고, 이분이 원래 굉장히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였어요. 여성 트럼펫 연주자였는데, 제가 자서전도, 제가 봤는데, 이분이 자서전도 내셨거든. 근데 이 젊으셨을 때
아주 그 영화 배우 뺨치는 미모의 소유자예요. 악기도 잘하고, 아주 미모도 출중하고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뭐 미군들서부터 해서 일반 뭐 미국 사람들 남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다 훔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연주력이 참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 40줄 돼서는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은 비엔나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국립음대가 있어요. 빈 국립음대라고. 그 빈 국립음악대학교에서 이 관악부를 지도를 하셨어요. 이제 물론 전공은 이제 주로 이제 트럼펫 레슨을 하셨죠. 근데 이분을 제가 만난 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저로서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저를 보면 기억은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분을 만나서 배운 게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성분이지만 아주 냉철하고 가르칠 때는 굉장히 이 남자 선생님들보다 엄하고, 굉장히 막, 등치 산만한 그 유럽, 연주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선생님한테 레슨 들어가면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눈물 찔찔 짜고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물론 저는 그런 거는 당해보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아주 엄한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이분에 대한 자료가 그 구글에서 이분의 그 이름을 치면 구글에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전 할머니가 되셔서 이제 다 은퇴하셨겠죠. 이제 80세가 넘으셨으니까. 근데 호흡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왜 자꾸 갑자기 이분을 소개를 하느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호흡법이 이분한테 다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게,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호흡에 대해서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30년 전에, 그때도 복식 호흡이라는 말이 있고, 국내에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배 때려가면서 배에 힘주라고 그러고, 배에 힘주고 연주하라고 그러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주 큰 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게 레슨 시간으로 따지면요. 한 1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10시간? 뭐 많아봐야 한 15시간?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한 선생님한테 15시간을 배웠다고 한들 뭐 얼마나 제가 습득을 했겠어요. 하지만 이 선생님은 진짜 제가 정말 이 선생님은 배울 게 있다고 제가 그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걸 제가 다 집중을 해서 귀담아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또 이 선생님이, 제가 그런 자세를 보이니까 이 선생님도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저한테 심어주시려고 노력을 엄청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호흡법 가르쳐 주셨고,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자세예요, 자세. 연주를 할 때 어떤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로 이제 서서 연주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를 할 때는 주로 서서 하잖아요. 그럼 서서 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라. 앉아서 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라. 그래서 이제 일명 활자세라고,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활자세. 이거 양궁할 때 활 있죠? 그 활을 그려가시면서 이렇게 제 자세를 잡아주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호흡하고 자세하고 또 이분한테 크게 배운 게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음악의 다이나믹. 우리말로 하면 삼여림이에요. 어떻게, 센 것은 어떻게 세게 표현하고 여린 것은 어떻게 여리게 표현을 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 정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우리가 평생 풀리지 않을 그런 숙제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해답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캐롤 던 라인하르트. 예, 그래서 이분이 원래 미국 태생이시거든요. 미국 사람인데 이제 그 교편을 잡으실 때는 오스트리아로 가셨기 때문에 이 라인하르트 이렇게
보통 그 학생들이 불렀어요. 이제 독일식 발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독일어도 아주 그 독일 사람만큼 이렇게 잘하시고, 영어는 물론 잘하시죠. 뭐 원래 자기 국어니까, 모국어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 호흡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이분이 탁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 호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복식호흡 하는데, 이 복식호흡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을 이해를 하려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구사를 하려면 이것 또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볼게요. 호흡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호흡에는 크게 두 가지의 조절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빠르기예요. 호흡의 빠르기. 그러니까 빠른 호흡이 있고 느린 호흡이 있죠.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1m 앞에 있는 촛불을 끌 때와 또 3m, 5m 앞에 멀리 있는 촛불을 끌 때 우리가 똑같은 빠르기로 끄지 않잖아요. 멀리 있는 건 더 빨리 내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야 이제 촛불이 흔들릴 정도는 되니까 꺼지진 않더라도. 이 빠르기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그 라인하르트 선생님한테 이 개념을 다 배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이게 이해하는 데는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자, 빠르기와 양 두 가지의 컨트롤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빠르기는 우리가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느리게, 아니면 천천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뭐 어중뛴 뭐 보통 이런 애매한 뭐가 나오겠죠. 근데 일단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딱 양분화해서 생각을 하고, 양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많다. 반대로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요거에 대한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예. 음악은요, 생각보다 외울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막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호흡은 빠르기로 나뉘게 되면 빠른 호흡, 느린 호흡, 양으로 나뉘게 되면 많은 양, 적은 양,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빠르기는 뭐를 담당을 하냐면은 음의 높낮이를 담당해요. 음의 높낮이. 이 빠르기는 음의 높낮이를 담당하는 쪽이고, 이 양은 뭐냐면 음의 볼륨 또는 뭐 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기는 높낮이, 호흡의 양은 볼륨, 음이 크냐 뭐 좀 적냐, 이런 어떤 소리의 어떤 우리가 볼륨 뭐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적당하게 들으려면 뭐 한 3 정도 놓고 들으시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고음과 저음과 큰 소리와 적은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음을 내야 되는데 고음에서 약간 여린 소리가 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면 어떻게 섞으면 되냐면, 고음이면은 지금 높낮이에서 보면은 빠른 호흡이 되거든요. 이거는 높은 음이 되겠죠. 고음. 이거는 저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고음은 빠르게 내는 게 맞죠. 그리고 옵션이 뭐가 붙었어요? 고음인데 아주 섬세하면서 여린 소리를 낸다. 그러면 빠르고 적은 소리를 내면 돼요. 양이. 자, 고음인데 여린 소리는 호흡의 스피드는 빨라요. 빠른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양은 적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거 리드를 전혀 지금 불리지를 않았는데 소리가 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고음을 낸다 그러면은 자, 투옥타브 C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아주 섬세하게 여리게 구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아까보다 소리의 볼륨으로 놓고 보면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는 게 여리게 불고 싶으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사를 할 거냐,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혼돈이 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불편한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려면은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개념.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빠르게 내고 양을 많이 내면은 고음인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냈던 것처럼. 여기서 더 크게도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마이크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크게 내려면 이렇게 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음을 좀 큰 소리로 내고 싶다 그러면 빠르기는 느리게 나가고 양은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엘토 색스폰 기준으로 레예요, 레. 그러면 이제 레도 저음이니까 저음을 큰 소리로. 그러면 반대로 저음을 내고 여린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호흡은 느리게 나가고 양도 적게 나가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 하면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왜 필요하신지를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머릿속에 있으면은 최소한 다이나믹에 대한 거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고음에서 내가 좀 여리게 표현하고 싶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간들맞게 표현하고 싶어. 이러면은 빠르게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은 고음에서 여리게 내려고 그러면 이 빠르기가 줄어버려요. 얘가 줄어야 되는데. 얘는 빠르기가 보장이 돼야 돼요. 보장이 된 상태에서 양으로 줄여서 그거를 볼륨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걸 줄이려고 하는 본능적인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얘가 같이 죽어버려. 그래서 그게 고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정교하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연습실에서 한번 이 개념으로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그럼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라인하르트 선생님한테 중요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이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샘여림. 이 샘여림도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게 이제 샘여림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뭐 피아노도 있고 뭐 메조 피아노도 있고 뭐 메조 포르테도 있고 또 포르테가 있고 뭐 포르테 시모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밑에는 물론 피아니시모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갈리거든요. 이렇게 갈리는데 이 피아노가 여리개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여리개. 제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는데 아주 부드럽고 여리게 표현을 해야 되는 곡이었어요. 그때 레슨을 받는 곡이. 근데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더 밀어내라는 거예요. 더 표현하고 더 소리가 커도 되니까 조금 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따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됐어, 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주 언성을 높이시면서 더 막 훨씬 더 소리 크게 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 물론 옆에 통역이 하나 있긴 했었는데 여기에 악보에는 메조 피아노라고 돼 있다. 그
표현을 하려고 하는 제가 그 연주하는 부분에 이거는 조금 여리게인데 왜 자꾸 크게 하라고 하느냐.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때 미소를 싹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그 샘여림 다이나믹에 대해서 크게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리개라고 한다면 이게 피아노가 여리개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잖아요. 피아노가 여리개. 근데 누가 번역을 했는지 이거 오래전에 번역을 했을 텐데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이거 뭐 아는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피아노는 작게가 아니에요. 작게가 아니고 여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리게. 그러니까 여리다는 거하고 작다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리다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너는 혹시 영화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나 어떤 책을 보면서 감동적인 순간이 밀려올 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눈물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감수성이 뭐 이거 맨날 음악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주 다른 사람은 안 우는데 저 혼자 울고 있어요. 영화 보면서. 그 정도로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많다 그랬더니 너는 생긴 거는 전혀 눈물이 없을 것 같이 생겼는데 네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지금 눈물이 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제가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게라는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생긴 건 포르테시모잖아. 생긴 거는. 제가 지금 100kg가 넘는데. 근데 제 마음은 피아노예요. 어쩌면 피아니시모일 수도 있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보기에는 다 커 보일 거예요. 체구 자체가 크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여려. 이 선생님이 말씀 그때 하고자 하셨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리다는 게 작게 내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볼륨은 커도 소리는 커도 듣는 사람이 연주가 여리다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기술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를 계속 다그치셨던 거야. 좀 더 소리를 내라. 왜 자꾸 숨어드냐? 왜 감추냐? 제가 마음이 여려도 이게 감춰질 수 있는 몸입니까? 제 몸이. 100명을 세워놔도 저는 바로 집어낼 거예요, 아마. 몸도 이렇고, 스타일도 이렇고, 이러니까. 여리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로, 포르테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이거 세게예요, 세게. 세게.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게 세게예요. 이거 크게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크게가. 근데 포르테 나오면은 그냥, 오케이, 잘 만났어. 그리고 그냥 빡 질러버리거든. 잘못된 거예요. 음악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조직의 보스, 이런 분들 보면 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넘버 2나 3는 몰라도 오야붕이라고 하잖아요. 우두머리. 다 작아요. 다 작고, 키가 한 160 몇 되고, 호리호리 하면서. 그런데 무시무시한 집단의 대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체구는 작아도 얼마나 그 속에 센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친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있지. 우리는 다이나믹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호흡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3000%로 빠지냐? 저 지금까지 한 번도 3000%로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호흡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대로
표현이 되게끔 연주를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숨 길게 내고 이게 아니고, 음악 끊어지는 게 염려돼서 호흡을 넉넉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초등학생들한테 정도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지금 일단 성인들은 말은 알아듣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뭔가를 다 알고 연주를 구사를 하면은 달라지죠. 이런 거 생각 못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아무래도 안 끝날 것 같아. 예.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길면 싫어하시니까. 자, 여기서 제가 다음에 또 할 거지만 잠깐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혹은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식호흡. 아까 말씀드렸죠? 또 한 번 죄송합니다. 수박 겉핥기가 대부분이에요. 수박 겉핥기. 예를 들어볼까요? 따뜻한 바람을 내야 된다. 목을 열라고 그러고, 배에 힘을 주라고 그러고, 호흡을 많이 들어 마시라고 그러고. 복식호흡의 주된 기능과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한 1%, 2% 정도 그거를 위해서도 이게 복식호흡이라는 개념이 1, 2%는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식호흡 하는 방법도 잘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차라리 음악하는 사람들보다 의사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복식호흡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복식호흡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시더라고. 엑스레이도 막 찍어가면서. 여러분들 복식호흡 다 잘못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왜 복식호흡을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연주를 함에 있어서 기능적인 면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를 알고 해야 더 올바른 복식호흡에 빨리 다가갈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30년 전에 선생님께서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네가 지금은 힘들고 알아들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하다 보면 머지않은 시간에 호흡에 대한 개념이 스스로 생길 거다. 그러니까 딱 개념 그렇게 딱 아까 제가 표 그려드린 그 개념만 딱 설명을 딱 던져놓고 딱 돌아서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또 집요한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를 또 나름 엄청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 여러분들, 복식호흡. 이제 실제 복식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퇴근을 했어요. 집에 가서 목욕까지 하고 다 씻고 옷도 다 갈아입었는데 내일 제가 연주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아산에서 경찰 인재개발원 처음 가보는 데인데 경찰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그 라포엠이라는 남성 사중창 파페라 그룹이에요. 라포엠. 아주 팬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 그 라포엠과 함께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녁 시간이고 오늘 또 그 연습을 위해서 또 아침부터 너무 새벽부터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제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내일도 아마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고 저로서는 좀 귀찮았지만,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또 다시, 이렇게 연습실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식호흡에 대해서 다음 편을 진짜,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만 잘 머릿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